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분하고 함께 정치권 이슈 재밌게 풀어보고 있죠. 앞으로는 아니죠. 2주 전부터 시작했죠.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칠해요, 진짜. 화나서 그런 거죠? 아침부터 화났습니다. 네, 원래 화 자주 내지만 오늘따라 특히 화를 잘 내네요. 제가 아침에 일찍 올라오고 열심히 왔거든요. 반포대교에서 꽉 막혔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최진봉 교수입니다. 화 잘 내는 남자.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저는 왜요? 일찍 출발해서 와서 여기를 오려고 오는데 반포대교에서 길이 막혔어요. 원래 반포대교 타고 와요? 그쪽에서 오면? 아니잖아요. 거기 와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와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의 오거든요. 막히는 길만 골라오는군요. 근데 평상시 안 막혀. 지난주도 안 막혔고. 제가 보는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일찍. 오늘 왜 갑자기 일찍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평소에 이상하게. 일찍도 안 오더니. 또 저도 막혔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원래 6시 반에 네. 경찰 안 있어요. 원래 7시 반 그러니까요. 넘어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6시 반부터 있더라니까요. 네. 그럼 이게 차를 막잖아요, 미리.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 언제 일정했으면 됐어, 시간을. 아니 경찰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네네. 언제 와서 하루는 일찍 나와라. 또 뒷날은 좀 뒤에 나와라. 뭐 언제 대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는 민간인 중에 한 분인데. 한 분인데? 한 사람인데. 너무합니다, 진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늘 방송 늦게 생겨 생방송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윤석열 왜 그러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이런 하겠다는데. 식으로 아니 대통령이 왜 중요하지.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서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더라고. 아니 그 있으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차를 막고 못 가게 하니까 차가 계속 밀리잖아요, 뒤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처럼 이제 방송하고 노영이의 이 뭔 사이다야. 뉴스 뭔 사이다. 인사이다. 예, 인사이다. 사이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발을 동동 굴리겠냐고요, 제가.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저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급한 일 때문에 언제 출근할지 모르니까 미리 나온 사람 설마 이 시간 출근하겠어요? 8시쯤 출근하니까.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출근해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되세요, 꼬우면. 사람들 그래서 열받아서 그런데요.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포기하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나가시면 제가 한 표 몰아드립니다. 됐습니다. 아쉬우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나가보시죠. 저희 동네 10표 몰아드립니다.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춘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 그러나 다혈질입니다. 최진봉 교수. 자, 저희가는 모시고 한번 또 얘기 풀어보도록 하죠. 자, 타임지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1명으로 선정을 했죠. 다만, 타임지가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긍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약간 좀 여기서 좀 깼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타임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가 도전하게 됐다고 썼고 네. 포퓰리스트 지도자라고 규정했어요. 야, 이거 약간 김정은에 대한 생각 쓴 거랑 디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디스죠. 김정은도 예전에 타임 예, 선정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임지가 선정할 때 영향력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영향력이 있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가 선정한 100인 중에 한 분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검사만 쭉 하시다가 20몇 년을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적 경험도 없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올까 제가 볼 때 좀 네. 부정적으로 쓴 게 많아요. 이게 포퓰리스트 지도자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와 걱정의 시선이 결국 타임지의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아니겠나. 네.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타임지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임즈의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건 좋은 일인데 이유가 좀 그러네요. 참네요. 자, 좋아요. 뭐 네. 그래. 뭐 이게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도 나빠져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질의응답 네, 있었죠. 여성이 장관 직전의 위치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내각에는 여성이 거의 없는 거다. 그래서 본인 내각에는 서훈남밖에 없다.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였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타임즈에서 그 점을 좀 주목한 것 같아요. 이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치유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반페미니스트 수사를 무기화해 갈등을 부추긴 선거운동 이후 필요해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또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평등에 반하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좀 창피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격이 또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대남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성가족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그런 선거 마케팅을 해서 결국 당선되는데 혁혁한 그렇죠. 공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네, 갈라치기로. 그렇죠. 갈라치기로 당선이 된 거죠. 그럼 결국 그게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 대통령은 사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물론 100%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인터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게 아니지 기자회견 현장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기자가. 그렇죠. 얼마나 미국 기자가 황당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네. 서운함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여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등용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노력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차관까지 올라오는데 차관이 2명이잖아요. 네, 전체 네. 41명 네, 중에. 41명 중에. 차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여성들이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노영희는 네. 뭐야 그러면. 그리고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에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직 장관 중에 여성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장관에서 물론 뭐 모두 다 잘했다 이렇게 100%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여성들이 장관에서 남성보다 특별히 못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 차관 중에는 여성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성평등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7초 동안이니까 대답도 못했어요. 네. 7초를 동안 뭐 얼마나 본인도 이거 어떻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했는 행동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구나. 이렇게 비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폄훼하는 듯한 발언,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더 좀 어제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돌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 네.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건 뭡니까 대체? 아니 돌발 질문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답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며요. 소통은 열심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 질문에 나는 몰라 패스. 무슨 이게 뭐야 그 낱말 맞추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맞춘 거. 패스. 그럼 다음 장 패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맞추겠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질문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려는 모습과 태도를 갖추는 게 소통이에요. 혼자 질문하고 답변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런 소통을 하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고 넘어가고 어물쩍 넘어가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게 무슨 소통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뭐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 잠깐 대답하고 간다고 소통 잘 된다고 자꾸 광고하시는데 아니라고 봐요. 최지명 교수님은 윤 대통령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물쩍. 그렇지, 어물쩍.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의미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의미는 아시겠죠? 이렇게 어물쩍.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이런 거예요? 돌발 질문 나왔을 노영이만 때 좋아합니다. 대답을 못 하고 넘어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지명 교수님 몸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께.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고서 본인이 지금 그렇지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최지명 교수님은 대답할 건 하잖아요. 표정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갑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미국 국가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려서 경례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진 나오는 사진. 사진 좀 봅시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거 의전상 결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결례 뭐예요 이거? 아니 의전상 저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 하는 갔잖아요. 거예요, 원래? 예. 일본 총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미국 국가가 울릴 때 예. 바이든 대통령 혼자 손을 올렸어요. 네,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상이라는 네. 거예요. 그 근데 일본 왜- 총리도 손 안 네, 올렸어요. 왜 남의 나라 그거 할 때 아, 자기가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 국가가 올리잖아요. 네. 다른 나라 선수들이 경례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만 해요, 우리만. 네. 또 우리가 2등하고 3등 했을 때 다른 나라 국가가 운영되는 울리면 우리나라 선수가 손을 넣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27년 검사만 했으니까 모른다고 쳐요. 그럼 비서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할 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라든지. 네. 그러니까 비서진도 얘기 안 해주고.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걸 미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을 존중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 근데 우리의 국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이니까 그래도 어느 쪽 넘어가죠.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었으면 그렇지. 중국이었어봐라, 일본 했어봐요. 어머나. 그리고 만약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요, 다른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이런 태도 계속 보여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예의겠죠. 그렇지. 본인이 예의라며요. 네. 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고 네. 결례가 아니라고 하면 네. 중국 시진핑 왔을 때 이렇게 네, 하세요. 네, 네.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일본 왔을 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네. 일본 국가가 울리는데 거기다 경례를 해요? 네. 이건 무슨 진짜 국민 감정과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아, 이게 마음에서 그래도 무의식에서 나온 거겠죠? 아마 또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패스. 제가 이제부터 노영희 변호사가 이상한 질문하면 패스를 외치겠습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항상 그래요. 무의식이 있잖아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에는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은 사람이 이렇게 의식에서 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드러나죠.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네. 평상시에는 이 이드가 그러니까 그 에고가 이렇게 항상 이들을 이렇게 지배하지만 저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미국을 모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아니, 거죠. 저는 미국에 13년 살았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뭐 얼마 사시진 않으셨어요? 미국에 13년이나 살았어요. 네. 전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 방문을 하셨겠지만 살진 않으셨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좋아하셔 미국을. 안 살아보신 것 같아요. 미국을 왜 너무 좋아하셔. 그러네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일본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 가보셨나? 아니 근데 대통령이 되면 외교라고 하는 건 실리 외교가 돼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실리가 중요하죠. 아니 내가 어느 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그럼요.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어느 나라든 함께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국가의 실리에 도움이 안 되면 어느 나라든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지. 맞습니다, 국민과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게 뭐 개인 감정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좀 두고 보시다.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던데, 인간에 대한 혹은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 깊으신가 봅니다. 대통령이잖아요. 인간적 친구에 대한 사랑 가지고 정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렇게까지 끈 것도 정말 국민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여권에서는 늦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냐고요. 아니 언론사에서 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요. 언론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수사할 수 네, 있는 네. 거는 수사를 해봐야 알죠. 이게 네, 정말 네.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네. 사람들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 인터뷰 안 하고 도망가고 예를 들면 인터뷰해서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럼 네.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불법 행위가 없고 부당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윤리적으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강제 수사해보면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수사에서 정말 조국 전 장관 가족 그렇게 다 뒤져 수사한 것처럼 해보세요. 한번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저는 답이 나왔는데요. 뭡니까?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 경찰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한동훈.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패스. 무혐의로 나오겠어요. 패스. 패스. 좋죠? 네. 백날 해봐라 무혐의지.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는 안 드러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뭐 왜 사퇴했을까요? 아깝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한 거죠. 이게 선거 앞두고. 왜? 지방선거 앞두고서 엄청난 악재예요.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하잖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로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은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네. 그런 분을 만약에 계속 밀어붙여서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관 6명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했자를 밀어붙여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호영 장관 후보자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국민의힘이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는 이제 선거 치를 일 없어. 본인은 5년 하면 끝나잖아요. 아. 더 이상. 나는 가. 마이 웨이. 고. 빠르게 가.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대설할 때 빠르게 가. 아, 그거요?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그거 하셨어요,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옛날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이준석, 원희룡 두 사람이 나와서 네. 찍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 20세도 그때 있었어요. 그거요? 만 20대로 하면 어떨까요? 쇼츠! 후보님 그랬더니 자 빠르게 가 이러고 싶었을 거기 거예요. 이준석도 나왔는데. 누구요? 이준석. 그 이준석이 그렇게 네, 물어보죠. 쇼츠.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러고 싶을 테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아마 국민의힘이 말렸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쩔 또 수 생각이 있죠. 예. 나중에 또 어느 자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 어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업 이런 데 나도 그럴 것 감사. 같아요. 뭐 그럴 그리고 수 뭔가 있어요. 응분에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래. 왜냐면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통화를 길게 했대잖아요. 길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당신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대신에 다음에? 내가 좀 챙겨줄게. 더 좋은 실기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패스. 곤란한 질문 답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재명 교수님 대통령 되고 나를 뭘 좀 잘해주라 했는데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저쪽 어디 공기업 이런 데.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줘요. 알았죠? 자,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는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계속해서 공석입니다. 어쨌든 후보든 대통령이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후속 인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뭐 2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모르세요? 내 그 친구예요, 외국인 그분들? 출신의 그 외국인 연세대. 출신? 외국인 요한? 출신 인요한 인요한 씨, 선생님하고 예. 차의과대학 부총장인가? 네.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인요한 선생님 집에도 가봤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분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분의 의사는 모르겠고요.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누가 지금 인요한 당장 선생님을 보고 근데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또. 장관으로? 그래서 파격적이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 또 검증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검증돼서 그렇죠. 뭐가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까지 문제가 돼요, 이제는. 왜냐면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사 검증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란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 어떤 분이 최 교수님 맨날 나와요 이러는데. 맨날 막혀요, 반포대교. 맨날 힘듭니다. 저 그분 보기 싫어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것도 보기 싫어. 최진봉님 귀여워요. 이런 말도 감사합니다. 있네요. 저는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장관 직속 기구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민정수석실 역할도 하면서 소통령 현실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통령이죠. 그야말로 모든 권력이 지금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현상입니다. 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네. 위험하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다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위공직자들이나 일반 공직자들, 장차관 말고요, 고위공직자들 네. 또 있잖아요, 1급부터. 네. 이런 공직자들의 모든 정보가 한동훈 장관 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국정원, 검찰, 경찰을 통해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이 쥐고 흔들지 않겠어요? 네, 네, 누가 네.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업무하면서 만약 정권이 잘못한 게 있거나 본인이 네. 비리를 발견했어. 그걸 폭로할 수 있겠어요?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목줄 딱 쥐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터트리려고 그래? 그럼 하나 떡떡 터뜨려. 캐비넷에 싹 들었을 그럼요. 텐데.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언제든지 네. 필요하면 그 파일 꺼내가지고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해. 검찰 권력도 지금 거기가 있죠. 네. 법무부장 그렇게 저희들 뭐 수사지휘권 없애겠다는데 아직까지 안 없앴어요. 그렇죠. 수사지휘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위험해지느냐. 두 번째,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아, 입법 예고. 보통 며칠 합니까? 입법 예고를. 노영희 변호사님. 몰라요. 일반적으로. 20일 하죠. 40일 정도. 40일 하고요. 네. 네. 근데 네. 3일, 이틀에 어제 이틀 했어요? 이틀. 네. 그 뭐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의견을,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예고를 열심히 해서 예고하는 동안 다양한 의견 듣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바꾸든지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KT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KT 청탁 의혹 관련해가지고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고 그렇죠. 인적성 검사에서도 뭔가 좀 혜택을 준 것처럼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부정 채용하고 판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고인 조사만 받았고 아무런 조사도 안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검찰 조사 자료예요. 그게 뒤에 판결문 뒤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추천 기문에 명확하잖아요. 처음에 네. 금연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라니 근데 또 지금 이름도 있는데. 검찰청에서는 또 맞다고 시인도 맞다고. 하고 이.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저기 보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고 네, 나와요. 바뀌었죠, 1차에. 바뀌었죠. 그럼 왜 저 사람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무슨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함께 시험 봤던 사람은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게 나오자마자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후원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건 근데 KT 채용 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후원금 받은 게 작년 10월이에요. 근데 왜 후원금을 대선 그 후보 때. 포기하면서 네. 예, 한 거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후원금 받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는 건 뭐, 단일화라고 그래야 되겠죠. 단일화한 게 단일화 대가로. 12월이에요. 네, 네. 그럼 2개월 전이잖아요. 네. 근데 김은혜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한 그 기업이 여기에 왜 후원하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연관성을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단일화 이후에 만약 후원금 받았다면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뭐라 그랬으면 누가 했는지도 몰랐다 자기는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엮는지 모르겠어요. 단일화하기 전에 받았던 걸 각각 후보로 띄고 있었고 두 분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럼 그 기업이 무슨 그 예지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단일화할 거니까 이 사람 밀어주다. 이게 무슨 그런 논리예요. 좋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지금 또 이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출마했는데 생각보다 지지도가 낮다. 오히려 윤형선 후보랑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별로 많이 안 될 거다.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거 여론조사랑 실전 다르다 이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예요. 네.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끊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또 답변을 해요. 갤럽 조사 JTBC 건 그래서 갤럽 걸 해봤는데 네. 거기도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구도 자체가 네. 정권 안정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응답률이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네. 표본 자체도 예를 들면 계양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다 훑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펼쳐져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일정 부분 저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를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긴장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접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조사가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현실에서는 좀 더 다른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박지원 위원장 어제 사과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열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다 말씀하시던데 동의 변호사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과 좀 그만하세요. 사과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대체. 네. 어제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위원장의 이 그 기자회견이 너무 대비가 되는 네. 거예요. 이준석 보세요. 너무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했던 기자회견 내용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예요? 발목 잡기 하니까 그거 막아달라. 그럼 도와달라. 거기에 반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박지원 위원장은 네. 정권 먼저 견제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정권 견제를 해달라고 그래. 네, 본인이 네. 면제하더라도 네. 구도를 만들어야 돼. 구도를 선거는. 네. 선거 지금 3일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나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이틀 남은 상황에서 계속 사과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과를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를 그렇지 않아도 이미 했고 3번이나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요. 구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견제하게 해달라. 성비 문제도 그래요. 그 나와 그 기자회견 할 때 이준석 대표의 상상남 의혹, 윤재순 비서관 그래도 계속 가잖아요. 그냥 가장 빠르게 가 네, 이러면서 네, 네. 바꾸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거 지적을 해야지. 왜 그건 네.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거기 속에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대체. 아니 사과를 한두 번 해야지. 아니 자꾸 사과하면요. 진정성 더 떨어져요. 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했어요. 알았어. 또 해. 알았어. 또 해. 또. 나중에 화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사과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선거 이틀 앞두고. 네. 지지층만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이죠. 네. 저는 정말 박지원 위원장 그만하세요. 사과 좀. 그리고 정말 이준석 대표처럼 상대를 공격하면서 구도 자체를 정권 견제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도요. 회의하고 비대위원들 의견 모아서 비대위원장이면 하세요. 자기 비대위원장 딱지 떼고 본인 생각 얘기하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렇게 비대위원장 타이틀 달고 하니까 엄청나게 공격받잖아요 지금. 보수 지정에서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빌미를 잡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해요 진짜. 네, 그 부모님이 사과하라, 항상 사과하라는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노 코멘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